그거에 대한 내용을 모으려고 할 때 네. 라벨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들 네. 이메일 있잖아요. 네. 지메일. 네. 그거를 거기다 등록을 싹 해주셔야 돼요. 요 메모에 대해서는 함께 쓴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메일을 다 외우실 필요 없이 조금 쓰시다 보면 맨 처음에만 이메일을 요구하고 좀 쓰다 보면 상대방 이름 있잖아요. 이름 앞에 조금 치다 보면 바로 툭툭 튀어나오게 다 그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습니다. 라벨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사용하나? 라벨은 나중에 찾아볼 때 주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용이면 가족이라는 라벨을 쓰는 거죠, 그냥. 예, 그러면 나중에 라벨이 가족이 붙어 있는 그 구글 킵의 메모들만 보자 그러면 그것만 쫙 모여서 보여요. 예, 이렇게 쓰시면. 그 페이스북은 전체 공개를 하는 게 영업하기에 좋겠네요. 페이스북을 쓰실 때 물론 페이스북에도 기능으로는 안에 비공개라든가 비밀에 관련된 기능이 있기는 다 있어요. 또는 페이스북 친구만 보기 뭐 이런 기능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겪은 경험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페이스북에서는 전체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면 아예 취급을 하지 말아버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요 파란 화면만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전체 공개되는 자리, 그리고 나는 전체 공개에 관한 것만 여기서는 한다.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절대 실수도 안 하고, 그리고 안에서 나중에 남하고 사이에 에티켓을 어떤 선까지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간결해져서 너무 좋아요. 하시면.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에서는 그냥 전체 공개에 관련된 사항만 말하고 행동하고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딱 결론을 그냥 내려놓으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거에 제일 반하는 게 페이스북 안에는 메신저라는 거를 자꾸 깔아라고 그래요. 아예 깔지 마시고, 그리고 메신저 보내지도 말고 받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에는 저쪽에서는 카톡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해외에서는 안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하나 갖고 다 하려다 보니까 메신저 역할이 큰데 우리나라는 카톡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메신저를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 둘만 보는 대화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 살면서 사기도 안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내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람하고만 카톡도 하고, 나머지 사람하고는 카톡에서 카톡 친구예요, 카톡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한건 해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다 피하세요. 전부 다. 그걸 피해도 카톡에서는 철저하게 비밀 지켜줄 사람만,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완전 공개가 아니면 아닌 내용 취급을 안 하고 이렇게 뚝 잘라서 행동을 해도 얼마든지 이용할 범위 많고 만날 사람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머지 더 하실 게 있으면 우리는 또 밴드라든가 그죠? 카카오 스토리나 나머지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적절히 조금씩 쓰시면 되고, 일단 페이스북에서는 전체 공개가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지금 질문 주시는 거 그거를 풀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수업보다 더 좋아요. 앞에서 강의식 수업하는 거 그거는 애들 데리고도 수업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예. 앞에서 쭉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질문을 마음껏 하세요. 학교나 다른 교육 받으시면서 못했던 질문 다 하세요. 중간에 잘라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받아드릴게요. 예. 예. 친구 여기 요청해온 게 예. 엄청나게 많아서 예. 다 수락을 안 하지만 예. 정말 제가 아는 사람들 몇 사람만 수락을 해서 친구를 맺고 나머지는 안 하고 싶은데 그게 한없이 줄어서 이렇게 표시가 계속 돼 있어요. 예. 물론 그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 친구 2명이 알고 있다, 3명이 알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직접 모르면 그 사람하고는 연결 안 하고 싶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또 친구 요청 수락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자, 우선 페이스북에 대한 오해를 하나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요건 지금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대한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아는 사람 만나는 도구인 줄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상대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페이스북은. 예. 몰랐던 사람, 친하지 않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도구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야기하냐? 그쪽은 카톡이나 밴드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아는 사람하고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왜냐?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려면 남들 다 쳐다보는 데서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조용한 어떤 코너에 가서 둘이서 따로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왜 무대에 올라가요? 페이스북은 20억이 쳐다보는 무대예요. 페이스북은 20억이 쳐다보고 국내 한글 쓰는 사람만 2천만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는 사람은 가능하면 상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친한 사람들, 서로 좀 약간 말 좀 놔도 될 사람 있잖아요. 서로 좀 말 좀 편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쪽은 딴 데로 밴드라든가 더 친하면 카톡이나 요리 가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무슨 용도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들 요즘 세대하고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인맥은 맺으려면 긴 시간과 스트레스를 겪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인맥 맺는 거는 좀 굉장히 내가 필요한 만큼 맺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건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거를 사회적 관계만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소셜 네트워크를 자 따라해 주세요. 좋은 사람을 빨리 많이 오래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서비스라고 할 때는 그거를 쉽게 처리하게 해주는 걸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소셜 네트워크를 그거를 쉽게 처리하게 해주려고 만들어진 게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예. 오늘의 운세 보신 적 있죠? 예. 아니 그거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게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 오늘 중부에 가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비일을 만났다. 그 말이 왜 있겠어요? 왜 운세가 사람 만나는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지나간 삶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인생에 점프가 있었을 때 그때 사람이 관여가 안 된 건이 있었나? 전부 어떤 사람인가가 관여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 인생을 바꿔놓는 건 사고는 사람이 관여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자연재해나 근데 좋은 일에는 무조건 사람이 관여가 돼 있어요. 좋은 일에는 예 그래서 사람을 적절하게 잘 만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결혼도 그렇고 취업이나 창업할 때 팀 짜는 것도 그렇고 뭔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사람 잘하는 사람은 자본을 크게 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그러면 돈 버는 이야기로 할까요? 아파트나 뭐나 이렇게 해갖고 좋은 건수 났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화 몇 통화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좋은 소스가 딱 들어오면 또 몇 명 점검할 사람한테 몇 번 전화 이렇게 싹 해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평가가 딱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한테 딱 연락을 하요. 이번에 도와줄 수 있어? 딱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또 교회 같이 다니는 누구누구한테 딱 해갖고 이번에 얼마 되겠어?
앉은 자리에서 전화 몇 통 받고 끝내버리는 사람들 숱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방식대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네트워크가 좋으면 사는 방법이 전혀 달라져요. 제 말이 농담 같으세요? 진담 같으세요? 신당. 예. 실제로 제가 이러면 이제 막 비리랑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살면서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압구정 쪽 살았었거든요. 예, 압구정 현대 원래 살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소망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쭉 하고 그러는데 숱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고 어머니 전화하시고 요리조리 이제 요새 이야기가 아니니까 예. 그래가지고 일 해결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나중에 제가 커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저랑은 또 다르죠. 어머니의 네트워크하고 제 네트워크는 다른 문제잖아요. 예, 이게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인맥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선거 같은 것도 혹시 선거 관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나 이럴 때 예, 해보시면 인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사업 해보신 분들도 마찬가지. 관이랑 몇 군데 해가지고 또는 투자자랑 요리해갖고 쉽게 풀리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하려면 긴 시간에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것도 좀 감내해 가면서 뭐 해가면서 복잡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처리해 주는 게 SNS다. 그래서 SNS에서는 아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아예 가까운 사람은 오히려 조금 피하고 예, 따님이나 한번 패치 맺어 보세요. 그러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예? 그쵸? 예, 그거랑 또 같은 이야기예요. 예, 가서 저기 한답시고 딱 가서 어쩌냐게 그 시간에 들어와서 나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면서 어째 아침에 되게 피곤해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한마디 써보세요. 그러면 좋은가 안 좋은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만나는 공간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을 새롭게 만난다. 그 대신 모르는 사람 만날 때 다 안전합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그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 가까워지기 전에 풍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피하기가 좋죠. 그죠? 예. 그거가 SNS의 또 장점인 거예요. 들어가면 본인 스스로 공개해 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사진을 놓는 방법.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당당한지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활동을 얼마나 해봤는지 느낌이 와요. 우리 이제 사람은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보면 이게 오고 그 다음에 프로필 쫙 읽어보면 요런 길들을 걸어왔으면 또는 출신이 여기고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고 요런 일들을 쭉 겪어왔으면 약간 이런 가치관이 있겠네. 가늠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타임라인에 싹 들어가서 내용을 싹 이렇게 읽어보면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쓰는 말투 있잖아요. 그리고 특정 건에 대한 견해, 종교적 견해나 금전에 대한 견해나 아니면은 정치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엿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데도 그거를 부드럽게 표현하느라고 배려하면서 애쓰는 거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쫙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서 찍어 올리는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이분이 가벼운 문화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묵직한 걸 다루는 걸 좋아하는지 이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 정도면 일단 명함을 주고받을 정도는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진짜 친구인 줄 아시는 거예요. 싸이월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서는 맺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일촌이 원래 뭔 줄 아세요? 그거는 무촌이고 엄마 자식. 아빠하고도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일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싸이월드에서는 전부 부모님하고 맺었을까요? 아니죠. 또는 싸이월드에서 맺으면 내 자식이 됐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거는 업체에서 붙인 표현인 거지. 싸이월드 일촌이나 페이스북 친구라고 하는 건 업체가 붙인 표현이지 그게 실제 그건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친구라고 하는 거는 명함을 교환한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명함을 교환한 상태.
근데 그거를 이제 단어를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그 친구도 아닌데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하고 친구 될 생각 없는데 자꾸 해요.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명함 교환. 그 대신 명함도 아무한테나 받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중해야 받는 거예요? 명함을 막 던지면 그거 받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정면 사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딴 데 쳐다보면서 명함 이렇게 내밀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안 받죠. 나도 딴 데 보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하실 때는 그냥 명함 교환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날마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고 남성분들한테는 젊은 여성이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미리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남자분들한테 신청하는 젊은 여성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그게 발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그런 계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거 삭제 조치를 하거든요. 그걸 계속 차단해서 내보내요. 근데 누가 그걸 끊임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진짜 젊은 여성이 있다.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덥수룩하고 예. 어질어질하게 된 데서 돌아가는 컴퓨터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낚이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준학 있죠. 아시죠? 예, 바다에서 낚시할 때 쓰는 거. 거기 바늘 잔뜩 달려 있는 거. 그 바늘이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여성분들 경우도 쭉 이렇게 온 거에서 어떤 사람들을 바로 쳐내시면 제일 좋냐면 자꾸 메신저 쓰려고 덤비는 분 있죠. 메신저. 그러니까 둘만 따로라는 그런 인상이 딱 보이면 얼른 자르세요. 둘만 따로 이렇게 하는 그 부분 뭐 카톡으로 이야기합시다. 메신저 아니면은 안에 이야기에 제일 보면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타임라인을 비워놓으면 의심받으니까 타임라인에 들어가면 전부 펌글밖에 없어요. 자기 그 사회생활 한 기록 있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은 받아주고 자기 사회생활 한 기록은 없이 자꾸 보면 어디서 무슨 동영상 재밌는 거 뭐 좋아 보여서 퍼왔어요. 뭐 약간 그런 거면 잔뜩 갖다 이렇게 도배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공유. 그러면 10중 8구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만 조금 갖고 그거 통과하는 사람만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거 통과하는 사람만. 근데 생각보다 통과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예, 안 많아요. 아무리 명함 교환하는 수준이라 그래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오는 거 받는 것만 있어요? 내가 신청하는 것도 있어요? 어느 쪽이 내 삶에 더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쓰지 말란 소리예요? 쓰시란 소리예요? 쓰지 말란 소리? 쓰지 마세요. 오는 거 있잖아요. 오는 거는 날마다 그냥 이건 당연히 학교 다닐 때부터 이 가방에다 쪽지 넣고 도망가던 애들 이 정도 생각하시고 가볍게 처리하세요. 얼른 해갖고 싹 처리하고 그냥 응당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싹 처리하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신청하는 거를 목적을 갖고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하실 때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거부터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방향성을 잃으면 남이 휘두르는 대로 살게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또렷하고 이렇게 되면 물론 그것 때문에 이용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방향이 좀 생겨요. 근데 방향이 생길 때 중요한 거는 그것에 적합한 적당한 사람들을 잘 챙기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근데 그걸 SNS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시험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위시리스트가 있어요. 쫙 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이번 달에 올해 해가지고 이게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관여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찾아요? 남의 프로필을 다 그냥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작위로.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검색. 아니요. 그것도 내가 지금 아직 패치지 넉넉지 않으면 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꾸 페이스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올리면 전 세계 20억이 그 순간에 다 봐줄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예. 진짜 잘 안 봐요. 예.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 관심 안 갖는 이야기, 너무 사적인 이야기 올리면 사람들은 그거를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남들은 내 고양이 감기 걸린 거 알고 싶어요? 알기 싫어요? 싫어요. 내가 아침을 우유에다 빵 먹고 나온 거를 그거를 알고 싶어요? 알기 싫어요? 사진.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런 사적인 거를 자꾸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적인 거 절대 올리지 마세요. 관심 없어요. 집에 무슨 집기가 있고 장을 뭘 봐갖고 왔고 무슨 요리를 할 줄 아는지 관심 없어요. 그죠? 예. 근데 그걸 굳이 올리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 부분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도 오시자마자 아까 무엇부터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벤트에. 그치요? 예. 페이스북에 안에서는 SNS 제대로 된 도구 안에는 전부 만남, 행사를 처리하는 이벤트 기능이 들어있어요. 안에가. 그 이벤트를 참석 누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주관이나 주최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이게 너무 저기 돼 있어요. 선생님 비위 맞추고 상사 비위 맞추고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에 참여를 한 거예요. 내가 그거에 오늘 시간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록이 내 타임라인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참석 누르는 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참석 누르자마자 내 타임라인에다 이걸 공유를 해놓는 거예요. 그 보면 즐거운 남의 거 동영상 공유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고 예,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참여한 그 이벤트를 딱딱 공유를 해놓는 거죠. 그럼 그것만으로도 더 필요가 없을 만큼 타임라인이 정리가 돼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 거 가볼게요. 이렇게. 자, 저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어디 있어요? 9월 15일 품위 있는 인간관계 페이스북 지금 여기서 제가 열심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볼게요. 예. 자, 그 전에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철원에서. 그 다음에는 요건 평택이지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요렇게 내려가 보면 예. 또 개발 작업하고 요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요쪽에 하고 토요일날 강사들 가르치고 쫙 있죠? 그죠? 또 지난주에 또 했던 거 이렇게 있고 다른 게 더 많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저는 굉장히 안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 하지만 제 사적인 부분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거기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사적인 것까지 굳이 꺼낼 시간이 없어요. 가끔 좀 사람으로 보이려고 너무 기계적으로 안 보이려고 그래서 일부러 조금 흘릴 때는 있어요. 감당 가능한 거를 일부러 조금 흘릴 때는 있지만 그건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회활동 하는 것만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만 남겨도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 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건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로 예.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시면 되고 내가 찾아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룹이에요. 그룹. 페이스북 안에는 다음에는 카페가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 안에는 그룹이 있어요. 그럼 그 그룹을 내가 원하는 분야명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 나오면 가입해서 그룹에는 멤버가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 그룹에는. 그리고 또는 그 멤버를 안 보시고 글, 이 토론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글, 댓글, 답글 이렇게 쫙 있지요.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친구를 맺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활 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활 코딩? 아, 처음 들으세요?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냥 생활 속에서 편하게 내가 원하는 거 그때그때 짜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나도 좀 짜고 싶은 거예요. 옛날 프로그램은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지금 모르실 만큼 굉장히 쉬워져 있어요. 블럭 맞추기 있죠. 레고처럼 요렇게 갖다가 마우스로 갖다 짜 맞추면 프로그램이 짜지는 그런 류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스크래치라든가 앱 인벤터라든가 그런 류 도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걸 내가 좀 해보고 싶다. 근데 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짜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 코딩 검색을 해요. 그럼 그룹이 있어요. 그럼 가보면 열심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안에가 쫙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 그 사람들하고 패치를 많이 맺어 놓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얼굴 똑바로 되고 프로필 똑바로 된 사람하고. 그리고 살살 활동하다 보면 우리는 뭐 하고 싶으면 그쪽 전문가들하고 사교라고 그랬죠. 근데 그럴 기회가 생활 속에서는 별로 없죠. 근데 SNS에서는 그걸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싸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게 갖고 배우고 음악도 다시 해보고 자원봉사나 이런 사회활동하는 것도 그쪽도 해보고 뭐 교육 관련된 거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삶이 그것만으로 달라진다. 근데 이런 좋은 도구를 쓸 줄 모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나는 돈이 없어서 뭐하면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말만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가는 거죠. 점점 빨라지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SNS 써보시면 이제 달라진다. 근데 이 좋은 거를 여러분 사회를 이루는 네트워크가 뭐뭐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회를 이루는 네트워크.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또 끝? 회사연. 예, 업연이라고도 하지요. 예. 또요. 동네연. 여러분 네트워크 중에 국가를 움직이는 제일 큰 게 정권이 움직이는 행정망이 있죠. 행정 네트워크.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공무원 네트워크가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진짜 큰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 네트워크가 있어요. 유통 네트워크. 기업이 주로 움직이는 유통 네트워크.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연혈연 학연은 너무 많이 이용당하고 난도질 돼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좀 건전하게 잘 길러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안쓰러운 모양새가 돼 있어요. 지연혈연 학연은. 예,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쪽은 그닥 크지가 않아요.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다. 행정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유통 네트워크 두 가지다. 예.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언론이라는 게 있죠. 예. 방송망이요. 예. 그래서 미디어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왜 제가 지금 네트워크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면 네트워크가 여러분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커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쪽에 진입하는데 다들 제어 장치들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공무원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은 어려워요. 예. 30년만 젊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각종 고시나 그 다음에 이런 장치들을 열심히 잘 해놨어요. 항상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쪽들이 이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장치가 있어요.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이 갖고 있는 유통망은 방어 장치가 치열할까요? 느슨할까요? 느슨해요. 사업하려고 유통망 한번 뚫고 들어가려고, 시장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끔찍하게 어려워요. 예, 동네에서 가게 하나 한번 열어보려고 하시면 그러면 국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나 이런 걸 요구할 때도 아주 많아요. 안에서. 예.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바로 설치하고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도 가장 많은 숫자가 안에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SNS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 망들이 보기에 이 망이 예쁠까요? 미울까요? 미워도 그렇게 미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오려면 좀 느리든가 이게, 아니면 쓰려면 좀 소수가 쓰던가, 그죠? 예, 그래줘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얼굴 다 드러내놓고 정확한 정보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계속 그거를 자정작용이 있는 데다가 돈은 하나도 안 드는 이런 게 지금 오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이 SNS를 좋게 이야기할까요? 안 좋게 이야기할까요? 왜요? 영역 침범이요? 안 좋은 점을 내가 지내죠. 대한민국이 아직 무슨 사회인지 모르시는군요. 돈 때문이에요, 돈. 뭐냐면 방송사나 신문사가 운영이 되려면 돈이 기본이죠, 그죠? 지속 가능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다 광고주한테서 나오죠. 여러분 광고 업계 쪽에서 일해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광고 업계에서 광고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짧게 부르면 호칭이 있는데 짧게 부르면 호칭. 주님. 예, 주님이라고 불러요. 광고주들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잘못해갖고 건 날아가면 그러면 그냥 다 날아간 거니까. 예. 근데 그 중요한 광고주가 오프라인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사실은 예쁘고 밉고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문이나 방송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했던 기능처럼 공정하게 기능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 착각을 이용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우리 머릿속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SNS는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건 들어가서 써보시고 만나보시면 알아요. 예, 어떤 세계인지. 거기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하고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자, 본인의 주소 있잖아요. 집 주소라든가 금융정보나 이런 거를 SNS에 올렸다가 낭패를 봤다.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SNS에 올렸는데 낭패를 봤다. 그것 때문에 귀찮아 죽겠다. 안 계세요? 예. 제가 전국에 제 강의 들은 사람이 한 10만 정도 돼요. 근데 손 드신 분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한 두어 명. 예, 이런 식으로 그분들도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게 SNS가 아니었네요. 이런 식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개인정보 있잖아요. 그게 SNS에서 나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농협하고 KT 사건 때 나간 것 같으세요? 기억나세요? 예. 여러분은 기억을 정확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아 그래 SNS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 계세요. 예. 잘 생각 있는 것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의 정보는 그게 중국 해커들한테 넘어간 사건들은 KT하고 농협 사건이에요. 근데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나마 신문이나 방송 쪽에 광고주로 남아있는 쪽에서 카드사나 통신사가 작은 광고줄까요? 큰 광고줄까요? 광고들 보고 계시죠? 그죠? 큰 광고주잖아요. 근데 큰 광고주의 잘못을 들춰내갖고 문제를 삼을까요? 아니면 본인들의 적과 공통의 적인 SNS를 비난하는 편이 나을까요? 그냥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시간을 들여갖고 열심히 하고 있냐면 이것만 중요해요. 이 안에 들어가 사용법 보면 진짜 별거 없어요. 기본 원리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컷 경험하신 그거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걸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몇 마디만 제가 도와드리면 돼요. 근데 대부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활동을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꾸 위축시키는 게 그거를 없애드려야 되니까 제가 1시간 내내 쓰려고 첫 시간을 아예 제가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에서 하실 때 SNS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좋다. 가장 나한테 지금 필요하고 적합한 도구인데 내 생각 때문에 스스로 버리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상대방한테 확성기 틀어가지고 무장해제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돈 적게 들어가고 피를 적게 흘리는 거예요. 예. 그거에 당하시면 안 된다. 예.
자, 이야기는 길었는데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 준비가 되신 분하고 안 되신 분하고 한번 볼게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하나, 둘, 셋, 다섯, 18명, 16명. 아직 못 들어오신 분 찾아내서 얼른 도와드리세요. 이렇게. 예. 김금남님 어느 분이세요? 예. 제가 왜 호칭했을까요? 예. 지금 바로 얼굴 거세요. 지금 바로 고경민님 옆모습이다. 얼굴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멋있는데. 어느 분인지 모르시겠죠? 예. 절대 멋부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신뢰 하나예요. 사회생활은 신뢰 이거 하나 얻어내는 거고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그 폼 잡는 거는 어디 가서 잡는 거냐? 그거는 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데 가서 남을 부러워서 미치게 만드는 거. 이런 목적이 인스타나 카스지. 페이스북은 그게 아니에요. 적합한 사람들을 내 옆에다 많이 놔요. 사진은 너무 재미가 없는데요. 예? 저는 여기는 재미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요령을 가시게 돼요. 뭐냐면 사실 제 생각도 그래요. 재미없어요. 근데 여기에다 이거를 유지하면서 재미를 부여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가시게 돼요. 그때 쓰실 수 있는 도구를 짧게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1번. 요 배경 있죠? 여기 지금 민자지요? 배경을 이용하는 방법. 뒤쪽에 농장 모습이 있으면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책꽂이가 보이면 또 대략 이런 방향, 이런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은 배경을 쓰시라고요. 1번은 배경을 활용한다. 두 번째는 복식. 예. 모자나 그 다음에 옷 있잖아요. 이걸 보면 대략 방향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가 복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품. 소품에서 주의할 거는 소품과 배경에서 주의할 거는 소품하고 배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얼굴이 다시 또 작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얼굴을 줄이지 않으면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제 사진에 이 마이크를 다 넣어야 될까요? 여기만 나와도 될까요? 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현악기 끝부분에 이렇게 굽어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거만 보이면 될까요? 아니면 악기가 다 보여야 될까요? 일부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라고 하실 때. 예, 그래서 배경, 복식, 그 다음에 소품의 일부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거의 돼요. 요거 가지고 모자라다 난 욕심이 더 난다 할 때 쓰시는 게 리본이나 키워드를 포함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 특정한 사건이나 아니면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필요해가지고 리본을 한쪽 구석에다 넣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거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될 때 남들이 알아볼 때는 의미가 있는데 남들이 못 알아보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서로 리본 같은가요? 예, 그런 것들도 리본에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어 사랑의 열매가 됐다든가 뭐 이런 거 적절하게 쓰실 거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예, 국기도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각자들 쓰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본을 쓰시는 방법도 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요 정도 사진 크기를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작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김시현님 사진은 요만하죠. 근데 거기에 댓글이 달리면 살짝 더 작아지고 답글이 되면 크기가 얼마나져요? 요리쬐매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작죠. 근데 거기에다가 옆 얼굴 의미 없어요. 그런 것도 의미 없고 거기다 글자 넣어봐야 또 의미 없고. 예, 그러니까 게다가 또 최근에 페이스북이 네모난 사진에서 둥근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래 놓으니까 구석 쪽에다 놨던 소품이나 리본은 다 잘렸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상황이 그러니까 최대한 얼굴만 이렇게 남기시고 나머지는 적절히 이용만 하시라고요. 예. 김경아님 어느 분이세요?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거는 김경환님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회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몸을 전신을 보여주는 거 또는 반신까지 보려면 사람은 바짝 붙어서는 이게 안 보여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가 테이블 하나를 놓고 탁자 하나 놓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정도 되면 대부분 상대방 이 아래는 잘 안 보여요. 거의 여기에 시선이 딱 집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얼굴 사진이 뭐냐면 탁자에 마주 앉은 상태 정도의 거리감이에요. 요 정도니까 대화 나누기 좋은. 근데 상반신이 여기 요만큼 보이거나 몸 전체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 지금 하반신 다 보이세요? 보면 보이는데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그게 눈에 한눈에 들어온다는 소리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 남하고 관계를 적절히 이렇게 맺으려고 똑같이 100개씩 댓글을 달았어요.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100개를 달았는데 이게 계속 100번 각인이 된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몸 전신이 나오니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댓글은 100개를 달았는데 안 보이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그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 달았던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예, 날아간 거예요. 손해본 거라는 거죠.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거리감이 유지가 되게 된다. 나머지 분들은 좀 볼게요. 이진숙 님도 조금 더 키우시면 좋겠고요. 정화진 님도 마찬가지. 예. 서정혜 님도 얼굴이 가운데로 오시면 더 좋아요. 예. 강기영 님 어느 분이세요? 예. 바꾸실 건가요? 네. 아니면 그냥 버티실 건가요?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근데 좀 작습니다, 너무. 자, 첫 번째는 이제 사진 이야기 드렸고요. 자, 폰에서 전부 본인 거 화면 지금 띄워놔 보세요. 본인 거 화면. 일단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죠? 우리 사람 만나러 집 밖에 나가려면 그러면 일단 거울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함 준비하고 예, 옷 챙겨서 잘 입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는 작은데 그 대신에 각 글마다 댓글마다 다 노출이 되는 자리죠. 그죠? 예, 근데 요 자리는 자주 보이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르고 들어가야 보이는 자리니까. 그렇긴 해도 넓어요. 그래서 자, 글자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비주얼, 이미지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이미지가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죠. 그죠? 그래서 저 뒤에 배경 자리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앞으로 해나갈 내 삶의 방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많이 불러들여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신뢰관계를 갖고 싶도록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제발 자기 좋아하는 뭐 그냥 자연의 풍경이라든가 애들 이런 거 절대 넣지 마세요. 페이스북에서 약간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사진이에요. 14세 미만은 페이스북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14살 미만짜리 페이스북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혹시 보셨다면은 그거는 그 애가 생일을 속여서 들어온 거예요. 예. 페이스북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있잖아요. 14금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14금. 사회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애들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간혹 손주, 손녀, 뭐 자녀들 사진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올려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사진도 배우자나 이쪽 동의 안 얻었으면 가족 사진도 어지간하면 올리지 마세요.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는 지금 사회활동하러 바깥에 나온 상태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온 상태다. 그래서 싹 내재하시고 이 뒤에는 자 얼른 보시면 여기 사진하고 또 저 밑에 내려가면 대표 사진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보시면 느낌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사진만 가지고도 느낌이 오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그냥 강의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 말고 또 무슨 느낌이 오세요? 사적인 생활은 없구나. 예?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쪽에 속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저는 사무실을 없으니까. 페이스북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무실이 저를 따라다니는 축이잖아요. 저는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제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래서, 자, 어쨌건 여기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예, 그리고 안에서 되게 좀 규모 있거나 중요한 자리 사진만 남겨놨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초대하는 쪽에서 강의를 의뢰하는 강의나 강연 의뢰하는 쪽에서 가볍게 보지 않는 이런 이미지가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느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진을 절대 함부로 배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사진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그냥 같이 함께 담아놨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상대방 시간을 아껴주는 거예요. 원래 잘 찾으면 저 안에 정보란에 들어가면 전화번호나 나머지가 있어요. 다 입력하는 난이 있는데 근데 일부러 한 번 더 빼주는 거예요. 상대방 시간을 아껴주려고. 그죠? 예. 그래서 정할 게 없으시면 명함이라도 찍어서 올리세요. 그리고 좀 말을 뒤집으면 앞으로 혹시 명함을 새로 만드실 일이 있으면 추가로 새로 만드실 일이 있으면 그대로 찍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뒷 배경으로 쓸 수 있는 명함을 디자인을 하세요. 시대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명함을 만드신다. 차라리.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싹다 갖고 와야겠네.